자,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16일 날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SNS에 중국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차이나 바이러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표현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단어 사용에 대해 반대한다. 미국은 자국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18일 그러니까 어제 회견에서도 자신의 용어 선택에 문제가 없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다. 전혀 인종차별이 아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미군에 의한 것이다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대통령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안 된다. 이건 중국에서 왔다.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경고를 더 일찍 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발언에 대해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중요하게 가지는 의문이요. 최근에 기온이 오르면 확산이 멈출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지금 중국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3대 기자를 추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은 이 우한 폐렴의 원인이 이제 화난 시장에서 나온 거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됐다.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서 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슬슬 흘리니까 미국이 이제 화가 나서 차이나 바이러스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있지만 이런 연대보다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재난에 지금 전부 각자 도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은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도전이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정도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지금 세계에 미치는 쇼크는 그 정도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독일의 확진자가 지금 12,000명쯤 가고 한국보다 넘어섰어요. 세계 5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및 일반 상점 운영 금지 등 전례 없는 제한 조치를 갖다가 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백신과 치료제 등을 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산을 늦춰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 최상의 보건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버텨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메르켈 총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6, 70%가 감염될 거고 심각성을 솔직히 인정을 하자.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 간에도 연대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 제한이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이런 연구소 소속 분석가들은 영국이 보면 이 금융이 발달돼 있으니까 금융하고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한폐렴 감염률이 50%에 달하고 감염자의 20%가 심각한 상태가 될 거다. 치명률은 즉 사망자는 감염자 대비 사망자는 1에서 3%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각 국가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탐지 억제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면서 이게 계절성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좀 덜해졌다가 겨울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은 언제 나오느냐? 이거 항상 궁금한 사람이 많을 건데요. 내년 말 이후나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RNA 바이러스는
DNA가 아닌 RNA 바이러스는 백신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에볼라도 아직 백신이 없대요. 수조 원을 들어서 백신을 개발하기에 이 시장 가치가 낮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르스 같은 거는 중동 풍토병이라서 세계가 할 필요가 없고, AI 같은 경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동남아시아에서 소수만 걸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다 걸리는 이런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만들어서 돈 되기는 딱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백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코로나 RNA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자체도 우한폐렴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제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이 백신의 목표를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후보 물질을 찾고 임상 시험을 하느냐,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번에 이 타임에는 백신도 없고 약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걸릴 만큼 걸리고 죽을 만큼 죽고 난 뒤에 이제 뒤늦게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이런 바이러스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와 이번에 이 우한폐렴이 다른 거는 이 내용이 서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바이러스의 특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규정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약을 두고 진중권하고 뭐 홍역을 티격태격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티격태격해야 언론에 회자돼야 상업성이 생기니까 막 그렇다 칩시다. 다만 진실은 우리가 좀 정리해 놓고 가야 되는데, 많은 임상 실험 결과 이부프로펜, 흔히 브루펜이라고 부르는 이런 계열의 약, 또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두통약, 이 해열제 등으로 쓰는 에드빌 있죠. 이 파란 이런 캡슐에 든 투명 캡슐에 든 약, 이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부프로펜 계열의 이 소염제는 EGN, 에드빌, 브루펜 시럽, 브루펜 정 등이 있는데, 이부프로펜 성분이 지금 이 우한폐렴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지금까지 지금 중국 등에서 조사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이제 뭘 먹어야지, 안 먹고는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걸 견디지 못한다면 파라세타몰, 이 파라세타몰이라는 게 생소한 말인데, 감기약 보면 주 성분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기약 외에 보면 성분에 쭉 글들 오지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는 게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그럼 뭐냐? 아스피린도 결국은 소염제의 일종이고 이 이부프로펜에 가깝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열을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한 8시간 단위로 먹는 게 좋다. 한 여고생이요, 지금 걸렸다가 직접 겪은 이 투병기를 올렸습니다. 대구에 사는 18살 김모양이라는데 완치 후기를 올렸는데 SNS에 지하철역에서 포교를 하던 신천지 신도한테 걸려가지고 한 10분간 마스크를 벗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애들은 순진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 지난 2월 20일 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후 감염 확진을 받아서 자가 격리하다가 생활치료 시설이라는 데 들어갔다가 3월 13일 날 완치가 되었는데, 경증 환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기침을 하면 목에 가래가 걸려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세요. 아랫배가 꼬이는 복통도 반복되었는데
한번 겪고 나면 진이 빠져 몇 시간을 꼼짝할 수도 없었다. 심한 날은 복통이 3시간 지속되고 4일간 방에서 발걸음도 하나 못 댔다. 그런데 경증도 이런데 나이가 많은 중증 환자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격리할 때는 집에 있다가 이제 생활치료시설로 옮겼는데 가족이 방문 앞에 밥을 나눴고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소독약 뿌렸고 설거지와 빨래는 자기 것만 따로 했고 보건소에서 이제 전화로 체크해가지고 마스크, 건강, 식재료 등을 체크했고 자 그랬는데 경증이라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는 해열제 타이레놀을 계속 복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일째가 지난 13일 날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우한 폐렴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초장에 해열제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브루펜 계열이나 아스피린 계열이 아닌 걸 먹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타이레놀이 많습니다. 남성의 투병기를 보면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에 열이 있고 폐렴으로 번졌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첫날 8회가 넘는 설사를 하자 수액도 2배로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도 이렇게 힘든데 노인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주로 먹으면서 이렇게 견뎌서 퇴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홍해글 씨가 페이스북에 지금 코로나 유행 국가들의 기온과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최저기온 10도가 유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본다 이랬는데 이 강동우 박사는 접촉으로 시작해 기온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연구팀이 코로나가 8.72도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가 되고 기온이 그 이상 오르면 확산 속도가 둔화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8.72도의 위험 구간을 보태어 최저기온 10도를 기준으로 우한 지역을 훑어봤더니 2월 중순경 최저기온이 10도로 넘어선 날이 4일 이상 지속된 경우 신규 환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도 최저기온이 2월 말 이후에 지금 상승한 직후 신규 환자가 감소세다. 그래서 코로나가 제일 심한 중국 외에 3개 나라, 한국, 이탈리아, 이란도 공통점이 접촉과 기온이었다. 중국과 접촉이 제일 많아서 이 3나라가 제일 심각했고 초반에 또 추운 곳이라는 2가지가 지금 이유였다. 그런데 3월 초로 기준으로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많아진 것은 기온의 변화로 한국은 2월 말 3초에 기온이 올라갔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춥고 2월 최저 기온이 3월 말까지도 지속된다는 거죠. 지금 이탈리아에 유행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부에 남북 간에 지금 갈등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춥고 습도도 낮은 데다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접촉도 많으니까 접촉 기온 2가지가 다 유행 요소다. 대만, 싱가포르는 접촉은 많은데 그런데 초기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지금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매우 낮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그렇죠. 그거는 높은 기온 때문이다. 대만의 온도는 최근에 최저가 10도고 20도까지 올라간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이 더운데 왜 환자가 발생했냐 하니까 접촉이 너무 중국계 사람들이 다 사니까 많아서 생겼지만은 사망자나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도 이상 날들이 계속되는 4월 하순쯤 되면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확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기온과 관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더운 나라들이 좀 후진국이라서 검사를 안 한다 하지만 거기도 더 보건이나 이런 위생이 엉망이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퍼졌으면 더 퍼졌을 건데 그럼 아프리카나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야 되는데 주로 지금 죽어나가는 데는 이 유럽과 미국, 지금 한국, 일본 이런 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남미에서도 엄청 남미도 지금 안 번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데 남미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연하게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행태로든 온도하고는 활동성하고는 관계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남아 있다가 더워지면 또 가을, 늦가을이 되어서 겨울로 접어들면 11월 달쯤 되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정은 없지만은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좀 덜해질 거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4월 달이 되었을 때 과연 우한폐렴이 수그러드느냐 안 되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추정할 뿐이지 논문 수준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야기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몇 가지 사례로 봤을 때는 6월 달쯤 되면 이제 진정세가 이렇게 생기지 않겠냐. 좀 막연히 낙관적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정의 이 확률은 제가 봤을 때 한 30-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로서는 이 추정이 더 맞을 가능성은 지금 없다. 다만 저보고 이제 추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말을 믿는 쪽은 택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둔해져 있는데 그게 좀 있으면 확 다시 번질 가능성이 저는 또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짜 그럴까 하는 부분에는 제가 아직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